이성계 때만 해도, 고려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오던 이 일본의 침략자가 도쿠가 되고 나가지고는 전혀 안 왔습니다. 세국정치. 또 세국정치. 그리고 도쿠가와의 이념이 유교거든. 그러니까 인국에 대한 침략이 없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북방에서는 말이지. 누르하치가 정태조가 아니야? 누르하치가 나와가지고서 청태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병자호란을 일으킨 것이 1636년인가 그래. 그랬죠? 1636년이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청조는 중국 대륙에만 관심이 있었지 한국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 여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형님하고 가만히 있으면 됐다고요. 그거야. 그러니까 강력한 것이 일본에서도 없었고 중국에서도 없었고 만주에서도 없었어. 그게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문란한 내부 사정을 가지고도 그럭저럭 유지하다가 강력한 외적이 쳐들어온 것이 19세기 후반이거든. 그때 하기 시작한 거지 뭐. 답변이 그겁니다. 역사의 가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선 왕조 500년이 유지됐다는 것을 굉장한 자랑으로 아는데 물론 그 자랑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도덕적인 책임으로 말한다면은 임진왜란의 책임을 지고 조선 왕조는 망할 수도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 당연히 그 정도의 국민에게 피해를 줬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절간을 가보면은 임진왜란한테 안 탄 절이 없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나라 국토가 그 당시 황폐화되었고 그 황폐는 단순하게 절이 탄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민가가 모두 타버렸다고 생각한다면 그 우리나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국민을 그렇게 처절하게 멸망시킨 나라가 이 땅에서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대왕은 율곡의 말을 처음부터 제대로 들어서 정말 성불이 됐고 마음을 바로 잡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존속할 그런 이유가 있는 나라가 되었을 텐데 선조는 결코 우리나라를 존속할 가치가 없는 나라로서 후대의 왕들에게 물려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선조 시대의 율곡이라는 하나의 천재의 어떠한 그 역할과 그 사람의 예견 그리고 그 사람이 추구했던 국가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다시 명백하게 되짚어보고 정확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선 왕조 이미 선조 이후에 임난 이후에 전개된 역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이제 뭐 실학이 발흥하고 뭐가 나오고 상당히 우리나라의 근대가 시작된 것처럼 나는 보는 그렇게 역사학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 이후에 사실 실학이라고 그러는 것도 결국 주자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과연 그때 우리 민족이 추구했던 근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하게 서양에서 그 뭐 의회민주주의가 나오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오고 같은 그런 어떠한 부강론이 새롭게 확립되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였느냐 하면은 그런 새로운 가치일 수가 없다고 말할 적에는 그걸 반드시 우리가 무슨 근대적 가치에 거기에 맹아가 있었다 이런 어거지 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어떤 의미로서는 우리가 진정하게 우리 역사의 모델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적에 우리가 어설프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조선 왕조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이런 이율곡이나 이순신 같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역사 전체를 한번 다시 반성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물론 조순 선생님은 평생을 경제학을 공부해 오셨고 우리나라 경제계에 많은 후학들을 배출해 하신 분입니다. 근데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강의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금 현재 그 좁은 의미에서 에코노믹스라고 하는 그 학적인 이론으로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다 폭넓은 경제 이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같이 동서고금에 탈통하는 어떠한 식견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율곡의 10만 양병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한 줄로만 외지 말고,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그 당시 조선 왕조가 중세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아주 거시적인 그러한 진단 하에서 아주 구체적인 시무책으로 제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대한 발언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묵살을 해버렸고, 10년 후에는 그런 임진왜란이라는 비극을 겪고, 그 비극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떠한 철저한 반성을 하지 못한 채 외적의 침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근근히 유지한 역사일 뿐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국가의 비전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과연 우리가 지금부터 새롭게 생각해야 할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경제학이란 학문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불태우면서 많은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경제학과를 들어가서 많은 공부를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